칠흑 같은 절칠흑 같은 절망 속 저는 신을 원망하며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어미로서, 아내로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기적은 제 메마른 눈물마저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샤 나카토입니다. 저는 이곳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외곽에 있는 작은 국립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조국 우간다를 사랑하고 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 제 가슴 속에는 늘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어린 시절,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사로서 마주해야 했던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제 무력함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이곳 우간다, 의료 지원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포이카 봉사단이 오기 몇 달 전, 우리 마을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강물의 오염 때문이었는지 어린 아이들 수십 명이 원인 모를 급성, 당염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고열과 탈수, 심한 설사로 작은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애타는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장비도 충분한 수액과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의 열을 닦아주고 부족한 약을 나누어 투여하며 밤새 곁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품 창고의 텅 빈 선반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마지막 남은 항생제를 주어야 할까? 아니면 저 아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의사로서 내려야 하는 선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서 5명의 아이들이 힘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천사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싸늘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의사로서의 자괴감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우간다 의료 지원 시스템이 없는 나라의 비극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그날 밤 저는 병원 밖 어둠 속에서 홀로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시여, 왜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왜 우리는 기본적인 장비 하나 없어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을 떠나보내야 합니까? 이 가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제 절규는 밤하늘에 공허하게 흩어졌고 제 마음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매일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동료 의사 오켈로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슬픔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켈로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샤 선생, 어젯밤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더군. 의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네.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의사를 계속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오켈로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이샤, 그런 약한 소리 말게. 자네마저 무너지면 안 되네. 우리가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걸세.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야. 그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의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병원의 첨단 의료 장비를 기증하고 의료 기술까지 전수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지에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한 번의 헛된 약속은 아닐까. 그동안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기에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의 상기된 얼굴과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목소리에서 아주 작은, 꺼질 듯 위태로운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한국에서 온 의료진과 함께 컨테이너 가득 최신 의료 장비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는 새 의료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초음파 기기, 이동식 엑스레이, 복강경 수술 장비 세트, 각종 정밀 진단 기기들. 우리 병원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것 같았던 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장난감을 만난 듯 장비 주위를 서성이며 만져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병원에 온 거라고? 이 기계만 있으면 그때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감격과 함께 아쉬움과 회한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 사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도 제대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한국 의료 기술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간다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장비 설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었는데 우리 병원의 전력 시설은 너무 낡고 불안정했습니다. 전압이 일정하지 않아 장비 전원이 자꾸 꺼지거나 오작동을 일으켰고 심지어 정전도 잦았습니다. 어렵게 받은 귀한 장비들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얼굴에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전력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상태로는 장비 설치가 어렵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시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처럼 보이는 분이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포기할 수는 없지요. 혹시 이 마을에 발전기는 없습니까? 마을 구석에는 오래전에 원조 물품으로 들어왔지만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낡은 디젤 발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과연 작동이나 할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주저없이 그 발전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이었지만 마치 숙련된 기술자처럼 발전기 부품을 분해하고 닦고 조이며 밤새도록 매달렸습니다. 매뉴얼도 없는 낡은 기계 앞에서 그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과 마을 청년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러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가기도 하고 서툰 솜씨지만 옆에서 연장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서툰 언어지만 서로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며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처럼 낡은 발전기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국적을 넘어 하나가 되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자 한국 기술팀은 다시 장비 설치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며칠 만에 모든 첨단 장비들이 제자리를 찾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끈기와 문제 해결 능력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장비만 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장비가 제대로 쓰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한국팀 리더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이카 봉사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의료진들은 곧바로 우리 현지 의료진들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우간다 의료진들은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복잡해 보이는 첨단 장비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쉬운 영어와 몸짓, 그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로 우리와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교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복잡한 조작법의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음파 교육 과정에서 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단하던 중 제가 배운 대로 초음파 영상을 판독했지만 담낭 쪽의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환자는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었고 뒤늦게 담낭 첨공으로 밝혀져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 실수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 저를 가르쳤던 김민지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샤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초음파 판독은 경험 많은 의사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일부일 뿐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초음파실로 데려가 제가 놓쳤던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재교육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체계적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좌절감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며칠 뒤 비슷한 증상의 다른 환자를 성공적으로 진단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이카 의료기술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처럼 실수와 극복을 통해 진정한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교육을 막 마친 후 급성복통으로 실려온 또 다른 환자.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진단하려 다짐했지만 초음파 영상은 애매했고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제 진단은 계속해서 엇갈렸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동료 의사 오켈로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셨습니다. 그는 평소 새로운 기술에 회의적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샤 선생,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게. 환자의 목소리, 환자의 눈빛, 그리고 자네의 경험을 믿어야 해.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전 그 역시 진단 장비 부족으로 어린 딸을 병으로 잃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내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아이샤 선생, 기술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경험이 더해질 때 비로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걸세. 우리는 의사 아닌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네. 저 환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 자네와 내가 함께. 우리는 다시 환자에게 돌아갔고 오켈로 선생님의 오랜 경험과 제가 초음파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마침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첨단 기술만큼이나 동료와의 공감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우간다 의료 지원 필요성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는 외부의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병원을 방문한 영국의 한 의료평가단 소속 의사, 존스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진행하는 초음파 교육 현장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와 다소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 꽤나 번쩍거리긴 하지만 이런 비싼 장비가 과연 이곳 우간다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시오? 아프리카 의료 현실에서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게 최고일 텐데 말이오. 한국 의료 기술 인정? 글쎄, 나는 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오. 차라리 기본적인 의약품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겠소? 그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지 선생님이 조용히 존스 박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존스 박사님, 잠시 이 환자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김민지 선생님은 마침 진료 중이던 환자의 복부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며 우리가 발견한 작은 종양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한국 의료 기술 덕분에 우리는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약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박사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화면을 보더니 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제가 오만했습니다. 이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성이라니. 그리고 무엇보다 저 한국 의료진의 열정적인 교육 태도에 감목했습니다. 코이카 봉사팀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군요. 저희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코이카 봉사 열정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팀에게 경의를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실력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우리가 한국 의료 기술에 익숙해질 무렵 또 다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역 보건 책임자인 무세베니 국장이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팀의 활동을 점검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코이카 팀 리더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에서 많은 장비를 지원해주고 기술 교육도 해준다는데 고마운 일이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이유가 뭐요? 결국엔 우리 우간다의 자원이나 시장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 아니오? 이런 값비싼 장비들을 미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이런 식의 우간다 의료 지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소. 당장 이 장비들을 철수시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경험 때문에 외부 지원에 대한 경계심이 컸던 모양입니다. 코이카 팀 리더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오해이십니다. 저희 코이카 봉사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형제의 나라로서 어려움에 처한 우간다 국민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무세베니 국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심? 말로는 누가 못하겠소. 행동으로 증명해보시오. 바로 그때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코이카 팀 리더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응급처치에 나섰고 김민지 선생님은 초음파로 정확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과 박 선생님은 우리 우간다 의사들과 함께 긴급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무세베니 국장은 그 모든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코이카 팀 리더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세베니 국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무세베니 국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코이카 팀 리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오해했소. 당신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아프리카 의료 혁신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구려. 진심으로 환영하오. 형제들이여. 코이카 봉사 진심을 이제 알겠소.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아프리카 의료 혁신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교육 기간이 끝나고 우리 우간다 의료진이 한국팀의 원격 지도 없이 처음으로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게 된 날이 왔습니다.
담석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마을에 존경받는 노인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우리 수술팀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모여 한국팀이 남기고 간 교육 영상과 매뉴얼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낡은 마네킹으로나마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보기도 했죠. 오켈로 선생님과 저는 예상되는 모든 합병증에 대한 대처 방안을 토론했고, 젊은 의사 무사는 새로운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그리고 한국 의사들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수술이 제게는 큰 기회입니다. 라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빛나는 눈빛에서 저는 우간다, 의료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수술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모두 불안했고, 팀 내부에서는 아직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무리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한국팀에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 받으실 할아버지의 딸이 수술실 문 앞까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는 박사님과 우리 병원, 그리고 한국팀이 주신 이 기회를 믿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눈빛과 목소리는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의 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분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배웠고 준비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에게 준 것은 장비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한국 의료 기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우리 환자를 살려냅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켈로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샤 선생,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믿음을 잊지 맙시다. 우간다 의료 지원 준비는 끝났소. 이제 우리가 해낼 차례요. 우리는 수술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아프리카 의료 혁신 도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작은 출혈이 발생하여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한국팀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처하여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의 긴장된 수술 끝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담석을 제거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노인 환자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의사 선생 덕분에 살았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병원에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조차 어려웠던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되었고,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디지털 엑스레이 덕분에 아주 미세한 폐렴 초기 증상을 발견하여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발견조차 못하고 병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병원 의료진이 독립적으로 신생아의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도 캄팔라의 큰 병원으로 가야만 했고, 그마저도 기약할 수 없었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아이의 엄마와 함께 아기를 안아보던 베테랑 간호사 사라가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예전 같았으면 이 아기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이카 팀에게도요. 그녀는 이 병원에서 20년을 일하며 수많은 아기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프리카 의료 혁신 지속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움트는 곳,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봉사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떠나던 날, 우리 병원 모든 직원들과 환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나와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간다 전통 공예품과 감사 편지를 전달했고, 아이들은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한국 의료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우간다의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꼭 다시 만나요. 그들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들이 남겨준 희망과 기술은 우리에게 남아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 마을에서는 자발적으로 코이카 봉사단에 대한 감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광장에 모여 우간다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대한민국 형제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형제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제 연설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축제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광장에는 희망과 감사의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의 변화 이야기가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의 모습과 함께 결정적인 도움을 준 한국의 손길, 즉 코이카 봉사와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이 우간다의 작은 병원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프리카 의료 혁신 지속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코이카 팀원들도 이 방송을 보고 큰 감동과 함께 겸손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한 팀원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생명에 대한 존엄함 앞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코이카 글로벌 영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겸손함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이카 본부에서는 우리 병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코이카 봉사, 장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우리 우간다 의료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의료, 소모품 지원 등이 포함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우간다 협력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의 따뜻한 손길을 말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것은 단순히 차가운 의료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였으며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인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제 뒤에는 이제 든든한 첨단 의료 장비들이 있고 제 동료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근 지역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한국 의료 기술 전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우리 손으로 아프리카 의료 혁신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이 우간다를 넘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교육 허브로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먼저 간 제 가족들에게 바치는 작은 숙제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은 제 마음속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저를 비추어 줍니다. 그 별빛을 따라 저는 이곳 우간다 땅에서 하루하루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하늘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테니까요. 우간다 의료 지원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대한민국과 코이카 봉사단 여러분께 우리 우간다 의료진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산테 사나앗은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이 이곳 우간다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의료 혁신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것임을 언젠가 꼭 보여드릴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물려줄 것입니다.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